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술이자 스포츠죠. 최근 퇴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신을 수련하는 우리나라 고유 무술이었던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는데 전북의 태권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현 태권도의 틀을 만들었던 전북 태권도의 뿌리를 살펴보고 전북이 태권도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어떤 소극적인 그 경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루함을 약간 유발하는 많이 변형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원형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태권도를 동네 도장에서 놀이 비슷하게 배우고 있고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군대에서 겉핥기로 배웠을 텐데요. 태권도가 태동하던 1950년대, 태권도는 전국적으로 공인된 기본 틀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수련 방식의 차이도 컸다는데요. 태권도 역사를 취재한 이화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지금 옆에 있는 게 태권도 경기를 할 때 몸에 착용하는 보호 장비, 호구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호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반 최초로 제작된 호구를 재현한 건데요. 이 호구는 맨 처음 전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동작과 품새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확산됐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겨루기가 발달을 했는데요. 훈련도 실전처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 호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태권도 겨루기의 옛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전북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권도 겨루기의 뿌리를 찾는 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결승전.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문대성 선수가 결승전에서 그리스의 니콜라이디스 선수와 경기를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1회전 시작됐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두 선수는 과감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1분 50초 뒤. 자, 점점 다가면. 자, 얼굴 3점. 자, 다운이죠. 다운입니다. 다시 1점. 자, 다운이에요. 자, 다운입니다. 문대성 선수가 강력한 발차기로 상대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통쾌한 KO 승. 강력한 발차기 한 방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문대성 선수에게 관중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태권도 경기에서는 이런 환호성을 좀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경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 선수와 영국 선수가 번갈아가며 상대에게 닿을 듯 말 듯 발차기를 합니다. 1라운드에서도 2라운드에서도 경기 내내 화려하고 강한 기술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건 조심스럽고 지루한 발차기뿐. 발에 부착된 감지기가 머리와 몸통의 전자호구에 닿기만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 방식 탓에 강한 타격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기 규칙은 훈련 방식도 바꿔놓았습니다. 태권도부 학생들이 전자호구를 입고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차지 않아도 득점에 유리한 동작들을 주로 연습합니다. 도입되기 전에는 기술적인 발차기, 예를 들면 파워를 가지고 어떤 그 타격 감각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고, 지금은 터치 개념에 의해서 기술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발로 펜싱을 하는 모양새와 같다며 붙여진 이른바 발펜싱. 지금은 반칙으로 규정됐지만 상대와 밀착됐을 때 득점할 수 있는 일명 제기차기까지. 이런 변칙 기술들은 박진감 있는 태권도 경기를 기대했던 관중들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태권도 선수들의 어떤 소극적인 그 경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루함을 약간 유발하는 그런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경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태권도는 크게 공격과 방어의 기본 동작을 이어놓은 품새와 두 선수가 맞붙어 기량을 갈고 닦는 겨루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과 대중화의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덜 위험하고 배우기 쉬운 품새지만 태권도가 스포츠로 인정받는 데는 서로 승부를 다투는 겨루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강한 타격과 화려한 기술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며 지난 2000년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 본래의 의미를 잃고 태권도의 기본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왜곡된 태권도 겨루기의 본 모습을 되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전북에 있습니다. 군산 옛 도심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최근 새로 보수한 이 건물이 전북 최초의 태권도장이 있던 곳입니다. 1947년 지금은 고인이 된 전일섭 씨가 서울에서 태권도를 배워와 당시 군산에 살던 고 김영래 씨와 함께 이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공수도장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때부터 전북 태권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고요. 1층에는 역도부, 2층에는 그 당시 태권도부하고 유도부하고 권투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전라북도 태권도 특히 지도관의 출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전북 태권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 없이 거친 무술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는 경기화가 되지 않았고 완전히 무술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센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화가 나면 가격해서 이빨도 부러지고 그런 년들이 많았습니다. 전북 태권도에 씨를 뿌렸던 전일섭 관장이 1955년 군산에서 전주로 옮기면서 전북 태권도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전일섭 씨와 함께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유병용 전 관장. 1955년 전주시 고사동에 있던 옛 종합체육관에 태권도장을 열고 전북 태권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겨루기를 할 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호구를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겨루기 수련을 할 때 다른 지역은 타격 흉내만 냈지만 전북 태권도는 직접 타격을 하다 보니 호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기본 동작과 품새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확산됐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겨루기가 발달했고 겨루기 수련의 강도도 셌습니다. 유단자들이 쭉 서고 그 앞에 후배의 수련생들이 마주보고 선 다음 계속 상대를 바꿔가며 실전처럼 대결하는 수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격려하고 시합을 말하자면 둘이 대련을 해요. 겨루기를. 전라북도에서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수밖에 안 돼. 2명, 3명 놓고는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겨루기 실전 기술이 발달했던 전북 태권도는 우리나라 태권도가 무도에서 경기로 바뀌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권도가 경기 종목으로 공식 인정받은 건 언제일까요?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 태권도 경기에서는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겨루기 기술을 연마했던 전북 선수들이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항상 우승을 했어요. 우리는 품새라든지 그 유지보다는 겨루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겨루기에선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잘했고, 당시 대한태수도협회가 공식 태권도 경기 규칙을 만들 때에도 전북에서 만들어 쓰고 있던 규칙을 많이 본땄습니다. 60년대 초까지 지역별, 체육관별로 제각각이었던 규칙을 단일화하면서 이미 체계화되어 있던 전북 지역 태권도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이 경기도는 전라북도가 확실히 체계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자기들은 그 도장에서 수련하는 것만 돼 있지 시합하는 룰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룰을 갖다 전부 채택해서 써가지고. 전북 태권도는 태권도 세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전 세계의 태권도가 보급되면서 전북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진출했고 겨루기 중심의 전북 태권도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초기에 전라북도 출신들의 외국에 많이 진출을 했고 그들이 그 경기화를 초래해서 그걸 태권도 전 세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올림픽까지 지정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현대 태권도 경기의 초석이 됐던 전북 태권도. 지금의 태권도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북 출신 태권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거 전북 태권도의 겨루기 기술을 복원하는 작업에 선뜻 나선 겁니다. 초창기 전북 태권도와 지금의 태권도는 먼저 겨루기 준비 자세부터 다릅니다. 얼굴 아래에서 두 주먹을 쥐고 정면을 향하는 현재의 준비 자세와 달리 과거에는 주먹 하나를 얼굴 바로 옆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상대 손기술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유리한 자세입니다. 들쏘다 카바를 하고 바로 주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주먹은 뒷손으로 때리는, 박싱 같은 거 뒷손으로 때리는데 이 앞손에 뒷발에다 힘을 주고 앞으로 하면서 바로 이제 때릴 수 있단 말이야. 발차기 기술도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 현재 앞차기는 무릎을 접었다가 발등으로 차지만 과거에는 발을 최대한 뒤로 뺐다가 발가락을 위로 세워서 발바닥으로 찼습니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차기 위해서입니다. 옆차기도 상대 바로 앞에서 끊어지도록 차는 지금과 달리 전에는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 몸에 무게를 실어 밀어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전북 태권도. 태권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전북 태권도의 원형을 되짚어보는 이유입니다. 태권도라는 종목이 겨루기, 스포츠화된 겨루기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종목입니다. 근데 그 겨루기라고 하는 뿌리를 찾아보면 1950년대, 60년대 전라북도 태권도가 원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변형되고 바뀐 과정에서 그 원형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짓한 아이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교실 크기만한 태권도장에 울려 퍼집니다. 동작은 서툴고 어설퍼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는 신나는 놀이이자 특별한 운동입니다. 태권도 하면 학교에서 그 좀 쌓인 피로나 그런 게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냥 재밌어요. 다른 운동은 그냥 뭐 경쟁하고 그러는 건데
태권도는 좀 자기 자신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게 재밌어요. 자, 준비.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똑바로 보면서. 올해 69살인 오영복 사범. 이른을 앞둔 지금도 태권도복을 벗지 않은 그는 선수와 지도자로서 50여 년 동안 태권도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내년이면 나이가 70인데 제가 그 감기약도 안 먹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운동이 그 뭐 태권도뿐만 아니라 뭔 운동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태권도 제 생명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제 반려자고. 태권도를 처음 시작했던 16살 때 1960년대 초반은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였습니다. 처녀 출전을 했죠. 전라북도가 이렇게 막강했어요. 이렇게 아주 선수층이 두껍고 거의 막 석권하다시피 감히 전라북도 선수들을 대항할 선수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학교 등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전북 태권도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태권도 붐이 일면서 인구와 경제력에서 밀리는 전북 태권도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진 겁니다. 게다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태권도 경기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기술 사용이 제한되고 대중화에 적합한 품새가 주목받으면서 겨루기를 중심으로 한 전북 태권도의 세는 크게 약해졌습니다. 운동이 갈수록 많이 약해지죠. 이렇게 그 선수층도 그렇고 훈련 그 과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때 태권도 종주국을 대표했던 전북 태권도. 전북 태권도의 옛 명성과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지. 이렇게 구멍이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쭉 나가면 다 끼봐, 다 끼어. 아래도 그러고. 어른 검지손가락만한 대나무 조각들을 솜으로 감싼 뒤 겹으로 누벼놓은 두꺼운 천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넣습니다. 이거 어차피 하나 더 자르는 1960년대 초반 전북에서 처음 만들었던 호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발로. 가만히 있어봐. 예. 일본 검도를 보니까 대나무 같은 들어있는 단단한 대나무로 아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사람 다치지 않겠다. 당시 전북 태권도가 실전 같은 겨루기를 중시하다 보니 사람 급소를 방어하면서도 움직이는 데 불편하지 않은 호구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컸습니다. 유동성 있게 휘어봐. 얼마든 쉴 수 있고 또 옆으로서 얼마든 쉴 수도 있거든. 그거는 한 번 입으면 로봇가 돼야 버린단 말이야. 발만 움직여야 하고 이거 손하고 발만 해야 한다고. 검도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자유자재로. 늘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을 안고 있는 태권도. 선수의 보호막이 돼주는 호구의 개발은 태권도 겨루기가 공식적인 경기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선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초창기 그 태권도 몸통 보호구로서 대나무를 그 갈비살 형태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안에 보강을 해서 그 몸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보호구입니다. 요 다음에 등장한 몸통 보호구는 플라스틱 압축판을 이용해가지고 몸통을 보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목과 겨드랑이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성을 좀 보강해서 겨루기 선수가 다양한 공격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입체적인 형태가 가미되어서
압축 스폰지가 들어간 형태의 몸통 보호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고요. 1990년대 말부터는 점수가 일정한 타격에 의해서 센서가 감지한 후에 그것을 즉각 전광판에 표출하는 형태로 누구나 다 점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전자호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감지기가 장착된 전자호구가 보편화된 지금 대나무와 솜으로 얼기설기 만든 호구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위원장이신 유영환 회장님. 7, 80대 노인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태권도 206개 국가에 다들 꼿꼿한 허리에 기운이 넘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태권도를 주름잡던 전북적 태권도인들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겨루기 기술을 되살려 후대에 전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모임을 만든 겁니다. 초창기 태권도에 치열했던 무도정신과 심신수련의 수단으로서 태권도의 역할을 되살리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설만 있지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로들께서 지금 생존해 계실 때 이렇게 모여서 오늘날 이렇게 창립총회를 보존을 태권도 겨루기가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태권도 경기화의 주춧돌이 됐던 전북 태권도 겨루기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라져가는 걸 계승 발전하는 겁니다. 후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기록화하고 유형화시킴으로써 그걸 남길 수 있는 가치를, 그러니까 남길 수 있는 제도인 거거든요. 정부 역시 전북 태권도 겨루기를 앞세워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처음 하기 때문에 요걸 좀 이제 다른 시도도 예를 들어 강원도라든지 예를 들어 경주라든지 이런 데도 태권도의 어떤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저 지정 문화재로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그런 특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만의 그런 겨루기 태권도, 그다음에 정신과 사상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그 문화예술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우슈 등 비슷한 성격의 다른 나라 무술과 경쟁하려면 태권도만이 가지는 차별성도 찾아야 합니다. 그 열쇠 역시 전북 태권도 겨루기가 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술이라고 하는 소림사를 생각을 하면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자기 신체 단련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라는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화라는 거고, 그 경기화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태권도 경기는 이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 그 정신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라는 태권도의 주요 수련 형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도 정신을 잃어버린 승부 지상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승부를 다투는 데 치우치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둥지를 틀었고 오는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전북. 전북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하려면 승부 지상주의에 빠진 태권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이 친숙한 가요와 만나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무게에 가까운 격파와 화려한 품새 동작에 관객들의 환성이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자, 발을 모아놓고 하나, 둘, 셋. 박수. 신나는 음악에 맞춰 태권도 품새를 배우는 학생들. 처음 접하는 동작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의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중에게 다가가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태권도 경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태권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또한 전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체험 캠프나 여러 가지 것들은 태권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태권도의 참맛을 좀 보이게 하는 역할도 있고, 전혀 태권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권도 원을 방문했을 때 태권도를 접하고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서 태권도를 수련을 한다거나. 세계인의 태권도. 전북 태권도 겨루기에 치열했던 정신을 되살리면서 흔들리는 우리나라 태권도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류일 수도 있겠죠. 그 태권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태권도를 바로잡으려면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 뿌리는 전북에 있습니다. 겨루기의 본산이었던 전북이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